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 너무 죽겠네요. 그나마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 기쁜데요. 자, 오늘은 이 기쁜 마음을 담아 시설물 유지 관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는 안 맞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면허입니다. 즉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관리를 해주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사실 시설물이 관리할 게 엄청 많잖아요. 뭐 벽에 금이 살짝 갈 수도 있고 페인트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바닥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일명 만능 면허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조금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만능 면허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완공 이후에 하셔야 되고 개량이나 보수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축이나 개축, 재축 이런 거 못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 업종 중에 하나의 업종만으로 하는 보수는 못 하세요. 즉, 뭐 페인트 칠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페인트 칠은 도장공사업이 해야 되고 도장공사업 한 개 업종만으로 가능하다 보니 시설물 유지관리가 못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페인트 칠도 조금 하시고 뭐 다른 것도 조금 하고 다른 것도 조금 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면허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등록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동일합니다. 2억 원이고요. 여기엔 차이가 없고요.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기부등본 있죠.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2억 이상이 돼야 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2억 이상이 되셔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등기가 없으니 실질자본금만 2억 이상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도대체 뭔가 싶으시죠? 자,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고서가 바로 건설업 실질 자본금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적격하다, 그렇지 않다를 해주는 보고서이고요. 이 보고서가 적격하다는 걸 받아야만 실질 자본금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아무나 막 그냥 이렇게 막 제출하고 막 발급하고 못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셔야만 하고 회사 내부 관계자라던가 아니면 기장 대리인님들은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감 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면허를 따려는 회사에 재무제표 필요하고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만드시잖아요. 기준일자를 12월 말일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허 접수를 6월 달에 하실 거다라고 하면 접수 전달 말일, 즉 5월 말까지의 재무제표가 필요하신 거고요. 그 밖에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 있는 예금 내역이라던가 계정별 증빙서류 같은 게 다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솔에서도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일 많이 묻는 게 그러면 이거 얼마나 걸려요인데요. 저한테 필요 서류 제가 리스트 쫙 해서 드려요. 주시면 별 이변이 없는 한 2일 정도가 소요가 되시고 근데 재무제표를 주셨는데 이거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더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못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등록 기준인데요. 두 번째는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공제조합이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건설업이 조금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낙하할 수도 있고 뭐 하자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때로는 융자도 해주고 그리고 이 회사의 신용을 또 평가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면허를 따서 이 회사가 보증을 못 서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면허 받으려면 공제조합에 돈을 넣어놓고 오십시오 하는 법이 있어요. 네, 얼마를 넣어야 하냐? 이게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처음 면허를 내신다라고 할 경우 최대 7,537만 1,553원 이 금액을 내셔야 되는데요.
이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서 구자당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치 전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를 하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면허 접수할 때 이걸 같이 내야만 면허가 접수가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7,500만 원 돈이 작은 돈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돈은 면허 발급받고 나면은 꺼내 써야지 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2년 동안은 아예 출금 불가하시고요. 2년 이후에는 융자 형태로만 출금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보험 보증,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이지만 내가 다시 쓰려면 내가 이자 내야 돼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정말 이 돈을 빼야겠다 싶으면 면허 반납하셔야 돼요. 면허 반납하기 전에는 그냥 빼시는 거 절대 불가능하고 융자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등록 기준, 기술 능력입니다. 저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이 제일 골머리 아프죠. 사람 4명이 필요한데 그냥 사람 내시면 될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고 어쩔 수 없습니다. 꼭 있으셔야 해요. 없으면 면허 안 나옵니다. 자, 기술자를 찾거나 기존에 있으신 분을 체크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거. 그 기술자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이 있는가. 그리고 경력 수첩도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서 건축 분야 또는 토목 분야만 가능해요. 전기 분야 안 돼요. 기계 분야 안 돼요. 건축 토목만 가능하고 다만 이 경력 수첩이라는 게 초급부터 특급까지 등급이 막 여러 개가 있거든요. 등급 상관없어요. 초급 이상이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당연히 또 우리 회사 기술자이시니까 4대 보험 등록하셔야겠죠. 근데 간혹 대표자가 기술자 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내이사님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용보험 못 듣는다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원이나 특수목적이라 함은 대표자님의 배우자라던가 가족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미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다 가입이 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자는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셔야 돼요. 다른 회사에서 이중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고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이건 회사에서 떼는 서류고요. 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이건 기술자별로 한 번씩 다 있어야 되는 자격증 사본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분, 여기서 전체분이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떼면 이 기술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등록이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던 모든 회사명이 나와요. 언제 등록이 됐고 언제 상실이 됐는지. 이 서류를 통해서 다른 회사에 지금 이중근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록 기준 4번째, 바로 시설 및 장비인데요. 일단 사무실 당연히 있으셔야죠. 네, 사무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축물 제장을 떼면 용도가 나와요. 네, 용도가 만약에 주거용, 농업, 어업 이런 용도이시다. 안 돼요. 인정 안 되시고 당연히 무허가여서 등기 없다. 안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 불가능하세요. 공동 사용 불가하다는 의미가 만약에 등기부등본상에는 그냥 한 층에 하나로 통으로 다 돼 있지만 사무실 2개, 3개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건 가능해요. 다만 벽이 있어서 다른 사무실과 구별이 되고 출입구도 따로 들어가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라던가 기타 비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장비가 또 따로 필요하신데요. 장비의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장비들이 다 필요하세요. 이 장비 중에 이게 왜 필요해 싶은 것도 보여요. 제 눈에도 보여요. 망치 체인, 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애매하죠.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저희 해솔 같은 경우도 이런 전체 장비를 패키지 형태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이상으로 등록 기준 4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당연히 면허 접수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각 지역별 관할처에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관할처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다. 성남시청이 관할청이 되는 거고요. 서울 강남구다. 강남구청이 관할처가 돼요. 그래서 관할처는 약간 헷갈리시면 그냥 전화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주소만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시면 그렇게 말씀 주시고요. 시간 얼마나 걸리냐는 문의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모든 서류가 완료가 돼서 접수를 한 후에 공무원이 면허를 발급해주는 시간이 법적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주말 포함하면 4주 되시겠죠? 4주라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뭐 큰일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꽉꽉 채워서 면허를 내주진 않으시고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평균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은 회사가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니까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딱딱 맞춰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오늘의 건설의 김보미 과장이었고요. 앞으로 시설물주의 관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업무 대행을 맡기고 싶으시다 하면은 전화 주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면허를 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 대행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